받으신 대로 저는 어린이집 교사 일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친구들은 사제반 친구들이에요. 0세는 3명, 뭐 3세는 5명까지도 한 선생님이 담임을 맡아서 1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가정 어린이집이었어요.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아니었어도 20명 정원의 아이들의 건강 상태나 발달 상태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이랬어요. 몇 장의 사진을 모아봤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그런 바르지 못한 먹거리들, 그런 합성, 첨가물들, 정크푸드, 원푸드 음식들로 인해서 아이들 편식을 하면서 위와 장애 공격을 당하고 있죠. 감기는 어떤가요? 정말 한 명을 빼고는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소화 비만이 성조숙증을 유발하고 있고 알러지 질환, 아토피, 비염, 천식 같은 경우는 심한 친구들은 밤에 잠을 못 자요. 온 가족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수면 장애를 유발하면서 그것이 아이들의 성장 저해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많은 질환들 중에 오늘은 알러지 질환, 특별히 비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 비염 있다. 오, 유산아의 힘인가요? 비염 있었다? 자, 검지손가락 양손으로 한번 펴보시고 눈동자에서 이렇게 내려서 뺨 가운데를 꾹 눌러보세요. 좀 더 내리셔야 돼요. 눈에서 날아와서 코 옆에. 네, 거기가 아프면 비염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너무 세게 눌러서 아픈 거면 다른 데를 한번 눌러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자가진단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비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 비자죠. 비에 있는 염증이에요. 비루, 콧물이라고 합니다. 재채기, 가려움증, 코막힘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는 코에 있는 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자, 급성비염, 만성비염, 위축성 비염으로 나눠집니다. 위축성 비염 들어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비염들은 코가 막히고 점막이 부풀고 콧물이 막 흐르는 증상들을 보이는데 위축성 비염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너무나 말라 비틀어지고 점막이 위축돼서 굉장히 작아지면서 코가 안에가 텅 비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염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예후를 갖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위축성 비염이 많고 비염에 그런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 많이들 섭취하시죠? 그것들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위축성 비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 코에 콧구멍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빨대처럼 뒤로 2줄로 넘어갔을 것 같은데 코 안에, 우리 안에 얼굴 앞에는 나비 모양의 동굴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나이가 막 나오네요. 콧물이 다 이런 콧물들이 내리기 때문에 휴지랑 그 수건하고 이름표를 가슴팍에 달아줬었어요. 그 당시에는 코를 풀고 바로 휴지를 내려오는 것 동시에 코가 다시 꽉 차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충동증을 좀 알았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 얼굴이 작은 데서 이 코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지? 이 조그만 코에서 이 놈들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부비동형, 상악동에서 차여있던 놈들이 나왔던 거죠. OX 퀴즈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비염은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다. OX. X. 이거 굉장히 많이들 틀리세요. 증상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맞춰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 금방 나을 수 있습니다. 자, 비염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높다. OX. 네, 이거 다 찍으시는 것 같네요. 두뇌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치매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밥을 먹을 때 콧물이 나오면 비염이다. OX. X. 오,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 캡사이신이나 매운 거나 뜨거운 것에 대해서 과민 반응이 있는 거지 비염은 아닙니다. 항원만 피우면 비염 증상이 사라진다. OX. X입니다. 자, 항원이 한두 가지도 아니죠. 면역력이 높아졌을 때 비염 증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비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급성과 만성이 있는데 급성 비염은 코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주 이내로 증상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고 만성 비염은 4주 이상 지속됐을 때 진단이 내려집니다. 콧물, 코막힘, 기침. 자, 3종 세트는 똑같아요. 근데 급성 비염 같은 경우는 전신 증상이 있습니다. 열이 나요, 발열, 그리고 몸살처럼 통증을 유발합니다. 만성 비염은 그런 열이나 통증이 없어요.
알레르기 비염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레르기는 환절기의 온도차, 일교차나 꽃가루, 먼지, 미세먼지들, 사고화된 식습관 때문에 일어나고요. 만성비염은 아까 단계 후유증으로 그냥 1년 내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알레르기 비염은 맑은 콧물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수도꼭지를 쓴 것처럼 그냥 맑은 콧물이 주룩주룩 나오고 재채기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하시게 되죠. 다크서클 있고 코 가려워서 코를 계속 비비면서 코피도 납니다. 자, 만성비염은 누런 콧물이에요. 그래서 코가 막히고 농이 찼기 때문에 코에서 냄새가 흐르죠. 알레르기는 또 3종이 있어요.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알레르기 피부염, 아토피를 말하죠. 그런 합병증을 유발하고 만성비염은 굉장히 합병증이 많이 있어요.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도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은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만성피로, 두통, 그리고 코골이 때문에 수면장애, 옆 사람까지 잠 못 자게 하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때 멜라토닌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분출이 안 되니까 성장도 또 부진하게 되겠죠. 입을 벌려서 숨을 쉬니까 입냄새도 납니다. 그리고 기관지로 바로 항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도선염이나 인후염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관가해서는 안 되고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셔야 되겠죠. 콧구멍 2개가 숨만 쉬고 냄새만 맡는 줄 알았더니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공기가 몸속에 들어가기 전에 온도 조절, 습도 조절을 합니다. 찬바람이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우리 아파트에서 전실처럼 이렇게 방풍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원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에는 1리터의 물이 흘러요. 그래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면서 그런 먼지들을 붙여서 위로 보내서 위산해서 해결을 하거나 앞으로 흘려보내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열을 식혀주는 환풍구 역할을 합니다. 더우면 피부에서는 땀으로 열을 배출해요. 근데 내 몸 안에 장기들이 열어놨을 때는 굴뚝으로 내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비염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회피요법입니다. 그 알레르기 일으키는 항원 물질을 찾아내서 도망다니는 거죠. 그래서 꽃가루가 내가 알러지가 있으면 외출을 좀 삼가하고, 자, 먼지에 알러지가 있으면 뭐 진먼지 진드기 방지하는 침구류를 구비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100%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요법이 있어요. 굉장히 쉽게 많이들 찾으시는 방법인데 지를 때 정말 달고 사시더라고요. 항히스타민제나 뿌리는 그런 스테로이드제들도 사용하는데 증상 완화만 하는 거지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요법이 있습니다. 이제 코뼈가 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합의각계가 너무 부풀어 올라서 코가 막힌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수술을 하시는 요법이 있고요. 면역요법입니다. 자, 알레르기 환원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면역 반용을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면역요법입니다. 한마디로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항원을 집어넣어서 그냥 아예 면역 반응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건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면역요법은 이것과는 좀 차별화됩니다.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반응하지 않죠. 굉장히 인체에 해가 되는 거면 모든 사람이 반응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걸 반응하는 거는 그분이 굉장히 깨져있는 면역체계를 갖고 있고 과민한 면역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역력을 높여주고 점막을 튼튼하게 해줘서 아예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면역과 비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익숙한 그림이죠. 면역세포들. 자, 내 몸 안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나를 공격하는 어떤 항원, 작은 단백질들, 뭐 꼬꼬라일 수도 있고 뭐 나쁜 음식물일 수도 있고 신랑일 수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대식세포라고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대식세포가 열심히 먹어치웁니다. 먹어치우다가 너무 배부르면 나 좀 도와줘 하고 다른 면역세포들한테 SOS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력 T세포가 알았어 하고 이거 먹었어? 알겠어 하고 카톡, 사이토카인이라고 염증 물질을 발주를 하는데 이제 단체 카톡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킬러 T세포하고 NK세포라는 친구들은 출동을 해서 세균 바이러스하고 바로 싸워서 사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B세포라는 친구는 출동을 해서 항원을 끌고 갑니다. 세포에서 자기의 주둔근으로 림프절로 가서 그 항원을 연구한 다음에 얘랑 제일 잘 싸울 만한 항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번 붙이는 거예요, 싸움을. 그게 항원 항체 반응이고 면역 반응입니다. 자,
자, 그리고 조절 T세포는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요. 얘들아 됐어, 그만 싸워도 돼, 게임 끝났어 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자, 그렇다면 알레르기는 과민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 알로스에서 원에서 변형된 것을 말합니다. 자, 비염은 알레르기 질환이고 면역 질환입니다. 지나친 항체의 생성이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항체 어디서 나왔죠? 아까 이 B세포가 항원하고 싸울 수 있는 총알을 만든 게 그게 항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B세포가 잘못한 걸까요? 항체가 원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과민하게 만들고 다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하지 못했던 면역력, 면역세포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좀 들려드리자면 굉장히 큰 개들은 가만히 있다가 좀 위험한 상황에서 한번 욱 하고 짖죠. 이 쬐끄만 강아지들은 어때요? 조금만 그래도 막 개들은 시끄럽게 짖어대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왜소하고 힘이 없고 작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보이게, 내가 무섭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도둑이 들어오거나 나쁜 놈이 들어왔을 때 한 번만 무찌르면 되는데 옆집 아줌마가 들어와도 짖고 택배 아저씨가 돌아가도 짖고 그런 거죠. 바람만 불어도 짖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과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면역 상태를 일컫습니다. 자, 히스타민. 제가 퍼즐을 하나씩 맞춰볼게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뇌부 지시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숨을 3초만 참아보세요. 하실 수 있죠? 자, 심장을 3초만 멈춰보세요. 하실 분 계신가요? 119 불러드릴게요. 나한테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쵸? 그게 자율신경인데 그 안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자,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발달한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몸속에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발달한 신경입니다. 자, 이것도 좀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저 뒤에 앉아있는데 막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리고 좀 피구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건 야외 때 걱정이 됩니다. 공이 막 날려오거나 밤에 집에 귀가하는데 굉장히 험상궂은 남자가 나를 막 쫓아온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손발이 막 차가워지고 동공은 커지고 근육들이 막 수축하죠. 그런 스트레스랑 나를 공격하는 거에서 빨리 어떻게끔 대처하게끔 내 몸이 긴장하는 상태? 그거를 만드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자, 부교감신경은 그것과 반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를 다시 릴렉스하게, 너 왜 그래? 괜찮아? 처음으로 돌아가자 하고 만드는 게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러면 세균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몸을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앞서서 설명드렸던 면역세포들, 백혈구들이 세지는 거죠. 그 아이들이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나면 전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항원하고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이제 기물파션들이 돼요. 그럼 쓰레기들이, 잔해들이 나오는데 그게 활성산소죠.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자, 내 몸속에서 이제 정상세포를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이번에는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다시 세포 재생하면서 원래대로 내 몸을 회복시킵니다. 자, 이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히스타민이 생성이 됩니다. 자,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히스타민은 항체가 항원에 잘 결합하게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항체랑 내 아군과 적군이 잘 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아군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군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였는데 그것들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그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의 근육들을 수축하면서 일어나는 증상이 어쩔 수 없이 콧물, 기침, 가령,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을 유발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너무 심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좀 도움을 받으시는데 너무 이것에 국한돼서 의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항히스타민제는 이런 힘든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드시는 건데 그것 자체가 자, 부교감이 흥분하면 나오는 게 히스타민인데 그걸 못 나오게 항히스타민제를 드셨으니까 부교감인 신경이 흥분을 못하겠죠. 자, 히스타민 나와야 돼서 기다리고 있는 교감신경은 어때요? 더 흥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러면 더 과다한 히스타민이 방출이 되면서 이 악영향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약품은 부작용을 또 동반을 하잖아요.
항히스타민제를 굉장히 장기 복용한 분들은 그러니까 드시면 잠이 와요, 졸음이 와요, 부작용으로. 근데 안 드셨을 때 아예 불면증을 앓는다거나 그래서 변비를 불러일으킨다거나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좀 안전하게 이런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면서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영양 성분들인데 비타민, 미네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술한 부분들은 비염에 도움이 되고 그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술을 해봤습니다. 비타민 A, 눈 건강이라고만 알고들 계시죠? 근데 건강한 피부 유지에도 중요하고 상피세포의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인데 피부의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합니다. 코 점막 생각하시면 좋으시겠어요. 비타민 B군은 미세입자에 의해서 유발되는 손상을 완전히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을, 겨울, 봄 동안에 미세먼지 굉장히 심했었죠. 그런 기간에 비타민 B군 많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비타민 C는 염증 반응 자체를 감소하고 히스타민 방출을 줄이고 빠르게 소멸시킵니다. 비타민 E, 셀레늄은 재채기, 콧물, 가려움 증상을 아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아연은 미네랄이죠.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도움이 됩니다. 자, 오메가3 지방산조차도 히스타민 생성을 감소시켜주고 알레르기 질환의 하나예요. 천식. 이눌린이 그 천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눌린 우리 어디 들어있죠? 제품에? 네, 프로바이오틱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 비염의 증상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 이런 영양분들이 들어있는 유산화의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종합 비타민입니다. 유산이멀즈 13가지 비타민 9가지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고요. 설탕, 글루텐 보존제, 인공적인 색소나 인공향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굉장히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성장기 어린이들은 균형 잡힌 영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육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이나 항산화, 비타민 C, E, 셀레늄, 몰리브덴, 아연, 비타민 D까지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베리 파우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일드베리, 크림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가 들어있어요. 베리류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고 슈퍼푸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기분 많이 하십니까? 네, 자, 유산이멀즈는 한 통 구매하실 때마다 1달러씩 칠드런 헝거펀드에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착한 비타민입니다. 우리 아이들 장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자, 100억 마리, 장까지 살아서 이런 기본은 당연히 지키고 있고요. 최고급 균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역 기능, 아토피 예방, 음식 알러지, 장, 누수, 구, 증후군에 효과가 입증된 균주고요. 유산균 종주국이죠. 150년 전통의 덴마크 크리스나 한센사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균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위장에서 활동하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LGG가 50억. 자, 비피도 대장에서 활동하죠. 비피도 박테리움 아니말라스 락티스 BB12가 50억. 50대 50억으로 완벽한 혼합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우유가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알러지 있는 친구도 먹이실 수 있고요. 프리바이오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건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함유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찾으시는 소비자분들이 좀 늘고 계세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이눌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있어요 라고 묻는 소비자들 많으신데 프락토 올리고당도 프리바이오틱이에요. 그거 자체가 이눌린은 그 프락토 올리고당의 원료입니다. 자, 섭취 보관이 용이한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가루 타입이고 18세기 실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휴대가 간편해서 우리가 여행 갈 때 사실 물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갖고 가기 귀찮게 좀 편해야 되는데 냉동 보관,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불편하시겠죠. 그리고 보장균 순지, 투입균 순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에 가서 100억 마리 인증을 컨슈머에서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 프로프라바놀C 300입니다. 사실 비염 비타민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한 정이 시각적으로 분리돼서 두 층이 한 정에 NH2 공법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갈색 부분이 포도씨 추출물인데 포도씨 추출물은 강력한 항산화제고 항암 작용으로도 이미 효과가 있다고 논문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이나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저희 온 가족은 이게 감기 상비약이에요. 항염, 항바이러스, 염증성 질환, 아까 그런 급성 비염이나 만성 비염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활력부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 근무하는 시절에 헬스팩은 6알이라 도전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시산맥만 그 2년, 3년을 섭취하면서도 아이들 그냥 감기 그냥 바글바글하죠. 그리고 그 법정 전염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근무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근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 한 점, 저녁 한 점, 하루 2점 먹는 것이 비타민C나 그 포도씨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프로안토시아닌을 섭취하는 게 귤 14개, 와인 11병 먹는 것과 동일한 효과니까 가성비가 훨씬 최고겠죠? 바이오메가, 오메가3 제품입니다. 자, 오메가는 생선 오일이어서 비려서 사실 먹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바이오메가 제품은 레몬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톡 씹어서 질겅질겅 삼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상큼하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1000mg 이상을 섭취할 효과가 있는데 바이오메가는 하루 4점 섭취로 하루 1050mg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연령이나 뭐 체중이나 증상에 따라서 증감해 주시면 되는데 500mg이면 되니까 하루 2점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오메가3 지방산은 산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빛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어야 되고 막 6개월씩 대용량 포장이 아니라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 산소하고 접촉이 적을 수 있도록 소형용 포장인 것들을 지키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도 천연 토코페롤, 비타민 E와 D를 함유해서 더 산화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오염돼 있어요. 생선류도 일주일에 먹는 것들을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일수록 더 오염이 많이 돼 있는데 굉장히 먹은 사슬에서 작은 정어류에서 채취를 했고요. 중분소 수은 함유량이 제로라고 이제 컨스룸에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프로글루카민 소개해 드릴게요. 면역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제품입니다. 자, 아연은 대표적인 면역 미네랄이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자, 성장의 식욕 조절을 하는 미네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이가 편식이 심해요. 입이 짧아요. 뭐 짠 것을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아연이 결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모 추출물 웰뮨입니다. 기능성 성분으로는 베타글루칸이고요. 빵 효모에서 추출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없이 안전합니다. 면역 반응과 항체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항체 나왔네요. 자, 영지버섯, 불로초로 알려져 있죠. 혈관 건강이나 전반적인 건강 증진, 암 환우분들이 많이 다려 드시잖아요. 항바이러스, 항염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고버섯, 뼈 건강도 도와주고 면역력 증진, 해독 작용도 합니다. 동양과 서양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면역에 관계된 성분들만 모아져 있어요. 상기도 감염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입니다. 바이오메가, 프로프라바놀 C300, 유산이멀즈, 프로바이오틱, 어린이 건강 총사 제품하고 프로글루카민, 면역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헬스팩을 제외하고 다른 제품들은 아이들의 어떤 증상이나 나이에 따라서 증감하면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식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칼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뼈 건강이나 키 성장에 도움을 줄 거고요. 눈 건강에 비저릭스, 또 아이들의 장 건강, 배변이나 변비에 도와줄 수 있는 화이버지, 그리고 뭐 편식하거나 비만인 친구들 많죠. 뉴트리밀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자, 안으로 면역을 채워주었다면 이제 밖에 1차 면역, 피부가 1차 면역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많을 때는 어때요? 피부로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침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씻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특허받은 자가보존 표면로, 화학 방부제, 무파라벤인 정말 바르는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천연 추출물이 가득한 선세이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그냥 셀케어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진에 보이는 친구는 제 딸아이입니다. 그 샤워젤로 거품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 핸드워시나 바디 클리저나 거품 목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도 길러주시고 비염도 아까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뻥 뚫린 코도 유산아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